요즘 아파트 단지에 선도지구, 투자 선도지구, 정비 선도지구와 같은 현수막이 나붙고 있다. 2년 전인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정부 세종청사대회의실에서 1기 신도시 정비선도지구 지정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고양시장 이동환, 성남시장 신상진, 부천시장 조용익,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하은호가 만나 우선 1기 신도시 5곳에 대해 아파트의 노후화 정도, 주민 불편, 모범 사례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이 먼저 실시되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키로 하고 2024년 중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하여 선도지구 지정 방안 구체화를 위해 협의를 진행키로 하였다. 그 후 2024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배점은 첫째, 주민동의 여부 50% 이상이면 10점을, 여기에서 비율에 따라 주민동의 최고 95% 이상일 경우 60점을 부여하고, 둘째,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주택단지수,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에 각각 10점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관건은 주민동의율로 전체 배점 중 가장 높은 비율인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얽혀 파행을 겪는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정부와 전문가들은 주민 단합력이 선도지구 지정의 핵심 요소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름이 좋아 선도지구이지 뭘 선도하겠다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500만 호, 1000만 호 등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지어온 아파트가 세월이 흘러 노후화되자 자연스레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이 많은 아파트들을 한꺼번에 재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그중 우선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해 재건축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시켜보겠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주민 동의율에 가장 높은 배점을 두어 재건축을 함에 있어 그 핑계를 주민 동의에 두었고, 물론 주민 동의가 제일 관건일 수밖에 없는 노릇인데 이를 문서화하여 명시함으로써 주민들이 동의하여 관에서 허가를 내줬으니 나머지는 조합과 시공사 둘이 잘 알아서 해라 하고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우려, 즉 사업성이라든지 재건축 분담금과 같은 문제에서 정부 및 지자체는 사유재산이란 이유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주민 동의가 삼킬 수도 내뱉을 수도 없는 계륵과 같아 씁쓸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 문제는 전문가들도 우려하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험난할 것이며 대형 건설사들은 수익성을 들먹이며 재개발, 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면서 한편으론 예전에 아파트 분양 시장만큼이나 돈을 먹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 모든 방송과 전문가를 총동원하여 최대한 부풀려 분담금을 책정하고 여의치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고 공사도 중단시켜버린다. 얼마 전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10대 건설사들이 단합이라도 한 듯 아예 한 곳도 입찰에 참가를 하지 않았다는 뉴스가 방송을 탔다. 건설사들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지 사람들은 알 수 없다. 그렇다고 대규모의 아파트를 다시 짓는데 믿음이 가지 않는 건설사에게 시공을 맡길 수도 없다. 또 한 뉴스에서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통계가 전국적으로 평균 2.6배 축소되어 발표되고 특히 경기도는 5배 축소되어 발표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잘못된 통계는 소비자들이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기와 같은 행위로 절대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 무한정 성장의 굴레를 굴릴 것 같았던 아파트가 그 한계에 봉착했다. 인구는 줄고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한계에 부닥쳤고 아파트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 아파트는 남아돈다. 분명히 소비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재건축, 재개발을 하여 아파트를 짓는다 할 때 소비자는 예전처럼 분담금 없는 아니면 조금만 분담하면 아파트가 생길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5억에 사서 들어가면 사는 동안 아파트는 낡아 감가상각되어 재건축할 시점에는 건물 가격은 0원이 되고 다시 5억을 들여 새 아파트를 재건축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생각해야 된다. 돌이켜보건대 5층 아파트는 다시 5층으로 재건축, 재개발했어야 되는데 주택수 부족이란 시장의 논리를 내세운 정치권과 전문가, 시행사, 시공사의 노름과 소유자들의 욕심에 용적률을 다 빼먹은 노후 아파트들은 더 이상 수익성이 없어 수억을 들이지 않는 한 돈에 덫에 걸려 재개발, 재건축을 시작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소유주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더욱더 슬럼화된 곳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더 높이, 더 많이 지어 세대수를 최대한으로 부풀려 분양을 해먹은 시행사, 시공사의 욕심은 끝이 없고
앞으로의 재개발, 재건축은 갑과 을이 역전되어 칼 자루는 건설사가 쥐게 되었다. 용적률을 계속 높여주다 보니 재무덤 자기가 판 결과로 더 높이, 더 많이, 고층, 초고층, 닭장 아파트를 만들어냈다. 모아타운과 같은 대단지일수록 그 먹이사슬 고리의 골은 더 깊어 재개발, 재건축하여 새 아파트로 만들고 싶어도 지어줄 건설사는 찾기 힘들고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반면 품질은 더 떨어져 부실시공, 불량시공에 소비자들은 한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와 각종 매스컴에서는 아직도 부동산을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보고 여기서 파생되는 고용 효과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토건 경제 성장을 바라보고 돈을 벌려면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한다 하고 이를 지켜보는 일반 소비자들도 혹시나 해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어쩔 수 없다. 돈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아파트, 하우스와 홈. 물질적인 집과 심리적인 집. 예전에 일반 소비자들의 재산 증식 수단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아파트였다. 물질적인 아파트에 사는 소비자들에게 아파트의 의미는 머니, 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저 집이 없고 돈이 없어서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 충분히 잘 살지만 시세 차익을 위해 집은 언제든 팔고 떠나려는 사람들, 베드타운으로서 직업 및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는 게 전부인 곳이 되었고 이제 아파트는 차고와 같은 곳으로 재산이자 상품일 뿐 더 이상 삶과 무관한 곳이 되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재산, 부동산이란 집의 정체에 어울리게 돈에 목을 메고 살고 있다. 아파트는 원래 목적에 맞게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산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단독주택보다 저렴하고 보안이 유리하고 유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소비자들이 수리 및 유지관리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곳으로 예산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고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아파트는 버리자. 고위층 아파트, 연예인 아파트, 하이엔드 아파트, 레미안, 푸르지오, 롯데캐슬, 더샵 등 고급 브랜드라며 이름도 이상하고 뜻도 알 수 없는 말만 그럴싸하게 포장된 아파트를 만들지 말고 인구도 계속 준다는데 아파트도 예전처럼 돌아가. 고층 아파트는 짓지 말고 재건축은 지금이라도 거꾸로 용적률을 줄여 재건축해야 다음 후대 세대들이 살아갈 틈이 있을 것이다. 아파트는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다. 여기에 무슨 부와 명예가 있겠나. 전국의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다 똑같다. 여기에 들어찬 인간들만 신분이 어떠니 학군이 어떠니 따질 뿐이다. 평수와 상관없이 똑같이 생긴 햄버거와 같은 아파트 속에 살면서 건강을 생각한다며 보약을 먹고 건강식품을 먹고 필요 이상으로 호들갑을 떤다. 앞으로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일만 남았다. 자기가 산 가격에서 집이 낡아지는 만큼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재개발될 때쯤에는 낡은 아파트는 영원히 될 것이고 다시 돈을 들여 아파트를 재건축해야 될 것이다. 아파트를 사면 빌라와 같이 앞으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시행사, 건설사, 부동산 중개소, 떴다방 등 내 돈을 노리는 어느 곳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저렴한 가격의 서민을 위한 아파트,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라도 많이 지어 소비자들, 특히 청년층들이 집에 대한 부담을 들 수 있다면 좋은 정부라 말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아 불안해서 저지르지 말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지도 않는 게 답이다. 경제연구소 RTI였습니다.